패션회사 두 번째로 LF 2021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는 19,750원으로서 2020년 말보다 5,05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로는 41% 선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구본걸, 구본순, 구본진 씨 패밀리들이 가지고 있고, LF 네트워크스라고 계열사가 6.17%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전체 지분율은 23.56%가 되겠습니다. 순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1조 1천억 원대가 발생이 돼서 전년보다 2.7% 증가했고요. 매출 재료비가 거꾸로 4.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수수료는 5.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은 6.5%가 증가한 6,194억 원이 나왔습니다. 스루풋 율로는 54.1%로서 전년보다 2%가 상승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4로서 전년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8.4%가 증가했는데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으로는 63.5%가 증가한 거로 나오지만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0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고 자산 내역에 들어와서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 자산은 1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평가 충당금에 제가 빨간 표시를 미리 해놨는데 LF는 그 매출원가 표기 방식이 다른 기업하고 별나게라고 그러나요? 별나게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리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오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있는데 원래 회사가 표시한 거는 요 C 부분의 평가 충당금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합쳐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원부재료 및 상품의 매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매입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여야 되는데 확인해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는 7.4%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운영비용은 4.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98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전년보다 2% 증가했고요. 그러나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0.3% 하락했습니다. 직원 수가 5명 증가했지만은 2020년도에는 전년도보다 95명이 감소했었습니다. 평균 1인당 평균 임금은 그래서 전년도에 9,800만 원대 되는데 2021년도는 9,900만 원대로 1.5%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외주비가 10.7% 증가했습니다. 또한 판매 수수료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21%에서 점진적으로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섬유, 의류, 그 다음에 이제 패션 계통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꾸로 뭐 다른 국제 원자재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섬유, 원단이나 뭐 이런 쪽은 내려가고 있는 거로 앞서서 한섬도 얘기했지만은 가공 비율이 3연속 내려갔거든요.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걸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다음 단계에서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 이것은 이제 스루프 쪽에서 채택하고 있는 범위고요. 그게 122억이 아까 증가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164억이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많게 그 변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일치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다시 그쪽에서는 표현했으니까 요거를 이제 가감하면은 갭2로 여전히 오차가 남습니다. 그래서 좀 혼선스럽게 비성분 데이터를 만들어 놔 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차감해 주더라도 갭2로 남는다. 예, 3년 연속 이렇게 뭔가 차이가 난다면 뭔가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는데 너무 객관성이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 검증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비성분 데이터를 가지고 역산을 해가지고 매출원가를 도출하면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매출원가하고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원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 와서요. 재고회전율이 2.1회전으로서 한선보다는 상당히 높은 거지만은 이 섬유 의류 계통이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재고회전율이 엄청 낮은 업종이다. 이것을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군데 회사만 우선 해봐도 전년도보다는 이게 이제 회전율이 떨어졌는데 일반적 제조업이라면은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됐다 그렇게 추론을 하지만은 아까 보듯이 가공 비율이 계속 떨어졌던 얘기는 올라갔나요? 떨어졌다면 원재료 비율이 잘못 얘기했나요? 제가 저건 이 떨어졌다는 건 원재료 가격이 좀 인상이 됐다든가 좀 그런 쪽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생산성은 그런데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조업에서는 역방향일 때 이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 가정에 쉽게 LF가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1, 2, 3단계에서 보듯이 퍼펙트하게 클리어하게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좀 낮습니다. 한선보다도 0.89대였는데 여기는 0.62. 그러니까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활동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은 2019년도에 0.85에 비해서는 엄청 활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 수금 속도는 여기도 빠르긴 합니다. 1년에 12.6회전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수금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4회전이니까 앞선 한섬은 3개월에 한 번 주는 꼴인데 여기는 4개월에 한 번 주는 꼴인데 여기는 3개월에 그래도 한 번은 주는 꼴이다. 그래도 전년보다는 2개월에 한 번 줬는데 많이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매출도 증가하고 뭐 이익이 낮다고 하는데 납품 협력업체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해 주지를 않고 있는 걸 보니까 이런 것이 조금 많이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05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40.3%로 증가했습니다. EAT 현금 순이익이 1422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8.6%, 전년보다 1.6%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 288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 이율은 16.2%로 내려갔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것도 이익 배당에 해당되는 거고요. ROE 1.1%의 수준입니다. FEM 최종적으로 95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CBRR 현금 버퍼율은 29%로서 전년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29%면은 수금 회전이 12회전 정도면은 29%까지 안 가지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품 협력업체한테 돈을 더 빨리 줘도 될 것입니다. 이익잉여금률은 290%로 증가했고요. 납입자관 성장률도 3.50에서 3.85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 스루풋 지표로 내년도 2022년도 판매 계획을 해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스루풋율이 54%였는데 1%만 올려보자 계획을 하고 재고 회전율이 2.1회전이었는데 2.3회전 정도로 좀 성과를 내보자. 그러면은 결과는 1조 3천억 원 정도 하면은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매출 재료비가 쭉 원재료비가 내려간 거로 추정을 했지만 내년에 한 5%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해본 것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실행 효과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그 A 플랜이 있는가 하면은 B 플랜으로 손익분기점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그 러프하게 나오는 거지만 이제 마지노선도 되겠습니다. 똑같이 수루풋율은 똑같이 55% 적용하고 프로핏을 30%만 더 받아보자. 그 다음에 그 운영비용은 5%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보면은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을 하면은 스루풋이 아니고 영업이익은 30% 증가한 988억 원 정도 실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것도 히든 카드고 요것도 두 번째 히든 카드인데 제출 견적 요거를 단품 납품이라는 이제 가정하에 그렇게 비유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110만 원 선이었는데 그때 이제 견적을 견적을 114만 5천 원에 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고를 당해가지고 실제 납품은 114만 5천 원. 똑같네요. 제가 좀 요게 예. 좀 버벅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표 견적가를 눈에 익은 대로 재료비 얼마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용 5% 인상이 되고 예상 영업이익을 넣어서 이걸 세 가지를 더하면은 120만 원대로서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된다 그러면은 국내 구매업자가 그냥 그대로 그냥 계약을 해줄 때는 없죠. 그런데 이제 LF가 그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그 투명성이 그래도 있다 그래가지고 120만 원에 해준다면은 이익은 한 7만 7천 원뿐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겠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럼 뭘 하면 또 돈을 벌 수 있겠냐 그러면은 다른 모든 거는 놔두고 재고 회전율만 2.3회전에서 2.5회전만 올린다면은 결국 판매가 늘어날 테니까 매출 재료비가 5% 정도는 그 비례해서 오를 것이고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그 140만 원짜리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이 20만 원대는 세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B 플랜에서 한 금액보다도 더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이거죠. 이상
그 LF에 대해서 2021년도 실적 및 2022년도 예측을 게임식으로 즐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